안녕하세요. 혹시 1년 전 트럼프 행정부의 그 엄청난 관세 정책 때문에 전 세계가 무역 아마겟돈이 오는 거 아니냐고 걱정했던 거 기억나세요? 그런데 말이죠. 예상과는 정말 다르게 세계 무역은 붕괴하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지난 1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, 그리고 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는지 그 속사정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자, 시간을 한번 2025년 4월로 되돌려가 볼까요?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발표했을 때 시장은 말 그대로 공황 상태에 빠졌죠. 저명한 경제학자인 케네스 로고프는 이 조치를 두고 글로벌 무역 시스템에 떨어진 핵폭탄이라고까지 했으니까요. 전 세계적인 붕괴가 정말 코앞에 닥쳤다는 공포가 시장을 완전히 뒤덮었습니다. 당시 예측됐던 관세율, 이거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. 중국 같은 제조업 강국에 46%가 넘는 관세가 매겨질 거라는 예고가 나오자마자 투자자들은 겁에 질려서 수조 달러에 달하는 자산을 그냥 시장에 내던져 버렸죠. 말 그대로 전 세계 경제가 올스톱될 거라는 불안감이 팽배했던 겁니다. 자, 첫 번째 파트입니다. 바로 예측된 무역 아마겟돈.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이런 전례 없는 관세 장벽 앞에서는 재앙적인 붕괴밖에 없다고 경고했었죠. 그런데 말이죠.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. 모두가 오리라던 그 아마겟돈은 오지 않았어요. 예측과는 정말 완전히 다른 현실이 펼쳐졌습니다.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? 네, 그래서 두 번째 파트는 바로 현실입니다. 붕괴는 없었다.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놀라운 회복 탄력성을 보여준 실제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가장 중요한 지점이 뭐였냐면요. 이 관세가 무슨 핵폭탄처럼 한 방에 꽝 하고 터진 거 아니었다는 거예요. 2025년 말까지 보니까 아주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적용이 됐더라고요. 실제로 부과된 관세도 예측치보다 훨씬 낮았고요. 바로 이 점진적인 접근법이 시장에 숨쉴 틈, 그러니까 대응할 시간을 벌어준 셈입니다. 자, 그럼 세 번째 파트, 적응의 비밀입니다. 아니, 어떻게 세계 무역이 그냥 살아남은 정도가 아니라 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? 그 비밀은요,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공급망이 아주 훨씬 더 똑똑했다는 데 있습니다. 그 첫 번째 비결이 바로 살라미 슬라이스라는 전략인데요. 이름 재밌죠? 말 그대로 살라미를 얇게 썰어내듯이 관세를 한꺼번에 팍 부과한 게 아니라 조금씩 아주 얇게 여러 번에 걸쳐서 매긴 겁니다. 덕분에 기업들은 전략을 바꾸고 충격을 흡수할 아주 귀중한 시간을 벌 수 있었던 거죠. 이렇게 시간을 버니까 기업들이 뭘 하기 시작했냐면요. 바로 환적이라는 아주 기발한 방법을 쓰기 시작한 거죠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높은 관세를 피하려고 물건을 다른 나라를 거쳐서 보내는 거예요. 일종의 꼬리표 바꿔달기랄까요? 그 결과 우리가 아는 베트남이나 멕시코 같은 나라들이 완전히 새로운 주역으로 떠오릅니다. 이른바 연결 허브가 된 거죠. 중국에서 만든 부품을 가져와서 여기서 최종 조립을 하거나 그냥 라벨만 싹 바꿔붙이는 식으로요. 이렇게 재편된 글로벌 공급망에서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된 겁니다. 이 상황을 정말 기가 막히게 표현한 말이 있어요. 모두를 똑같이 때리면 아무도 때리지 않은 것과 같다.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. 관세가 어느 한 나라에만 집중된 게 아니라 여기저기 다 비슷하게 부과되니까 결국 나라들 사이의 상대적인 생산 비용 차이는 예전이랑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죠. 참 역설적이지 않나요?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의 정말 거대한 변수가 있었습니다. 바로 미국 내에서 AI 하드웨어에 대한 수요가 말 그대로 폭발해버린 거예요. 이 수요가 너무너무 강력해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관세 좀 내더라도 일단 부품부터 구하고 보자, 이렇게 된 거죠. 관세 비용을 그냥 압도해버린 겁니다. 자, 네 번째 파트입니다. 그럼 이제 안심해도 될까요? 천만에요. 2026년에는 또 다른 새로운 위협들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. 어떤 것들인지 한번 살펴보죠. 이 표를 보시면 진짜 흥미로운 게 이제 리스크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. 예전처럼 무역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면 어떡하지? 이런 걱정보다는 이제는 원산지 단속을 강화한다거나 나라들끼리 마찰이 생기는 그런 훨씬 더 세부적이고 지정학적인 문제들이 더 큰 위험이 됐다는 겁니다.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들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어요. 첫째는 미국이 이런 우회 수출, 그러니까 환적을 더 빡세게 단속하기 시작할 거라는 점. 둘째는 유럽연합하고 새로운 세금 문제로 또 으르렁거릴 수 있다는 거.
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이 언제든 히토류라는 아주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. 정말 혼란과 적응의 1년이었는데요. 그럼 아마겟돈은 그냥 잠시 미뤄진 것뿐일까요? 우리가 여기서 뭘 배워야 할까요? 결국 이 모든 상황은 우리에게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. 과연 공급망의 유연성은 정치적인 장벽보다 더 강한가? 어쩌면 진짜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힘은 정치인들의 결정이나 거대한 정책이 아니라 어떤 장벽이 나타나도 어떻게든 길을 찾아내는 이 공급망 자체에 정말 놀랍도록 끈질긴 회복 탄력성에 있는 건 아닐까요?